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26일 오후 5시 2분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심우정 검찰총장이 주재한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자는 의견이 많았고 석방 의견은 소수였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우정 총장은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검사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는 이진동 대검차장, 검찰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 등 전국 검사장 20여 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4일과 25일 검찰의 두 차례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데 따라 윤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 사건 처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검찰에 따르면은 이날 검사장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을 곧바로 기소하자는 방안과 일단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는 방식 등이 모두 거론됐다고 합니다.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 경과나 증거 관계를 쭉 설명하고 어떻게 할지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다. 최종 결정은 총장이 다 들어보고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일단 석방한 뒤 수사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다 논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한 참석한 검사장은 중앙일보에 석방 후 불구속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추가 조사하는 방안에 대한 언급도 나왔지만은 주류적 의견은 아니었다. 법원이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불허하는 방식으로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게 부당하다는 의식은 다수가 공유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수도권 검사장은 어차피 윤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할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없는 만큼 곧바로 기소하자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즉 오늘 내일 구속 기소 의견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검사장 다수가 바로 기소하는 쪽으로 의견을 낸 건 어느 정도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중앙일보는 분석합니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10명을 기소를 했습니다. 이들의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이 내린 지시 내용이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검찰 특수본도 이에 근거해 지난 25일 어제부터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대비해가지고 윤 대통령의 공소장을 미리 작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김 전 장관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이 발생한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가지고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한 명씩 덜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도 이들 공소장에 모두 적시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국헌문란 목적도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비상계엄 당일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할 것이라는 쪽지를 전했다는 사실도 공소장에 썼습니다. 이 밖에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포고령 1호 등에 대하여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을 뿐 실질적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헌법상 입법권을
가지는 국회의 기능을 완전히 정지시켜 사실상 폐지하는 것 등의 표현이 공소장에 담겼다는 겁니다. 다만 윤 대통령을 대면 조사 한번 하지 못한 채 공소 유지를 해야 한다는 점은 경찰로서도 부담입니다. 김 전 장관 등 10명을 구속 기소하여 물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긴 했지만은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는 시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등에서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 중에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의원 아닌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다. 비상입법기구 쪽지는 김용현 전 장관이 만든 것이다 등의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양측이 사실관계를 모두 다투기 시작하면 예상보다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일보의 이 기사 제목은 윤석열 기소 의견 많아 석방은 소수, 심우정 총장 결단만 남았다입니다. 지금 법리를 가지고 쭉 이야기하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정치적이고 역사적이고 인간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현직 대통령 구속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하나 참 아쉬운 것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이 상당히 좀 추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 가장 크고 그리고 공수처의 집행 과정에 상당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서할 때, 취임입니다. 취임 선서할 때 헌법 수호 의지를 밝힙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 조항에 대통령의 책무로서 몇 가지를 규정하는데 제일 중요하게 규정하는 것이 헌법 수호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조항 중에 2개가 윤석열 대통령의 제1임무는 헌법 수호 의지 임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은 분을 세계 만방에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뭐 법전을 따져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것은 법대 가지 않아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만 할 수 있는 통치권 행사이므로 이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벌을 받은 것은 성공한 쿠데타라도 비상계엄령이 헌법을 위반하면은 내란죄로 처벌받는다는 확실한 판례를 하나 남겼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친일 쿠데타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하는 나라에서 쿠데타 시도가 실패했는데도 나는 처벌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법을 따지기 전에 인간적으로 너무 비열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 때문에 지금 검찰에 의해서 구속 기소된 부하들이 10명입니다. 대부분이 군인 경찰입니다. 군경이 수뇌부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공수처 조사는 받지 않고 자신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에 나가서는 계속 요리조리 피하는 그런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통령답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출신답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답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